추진위원장 이명순입니다. 상대원 상구역 재개발 이명순 주민대표회에서 5년간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원 상구역이 재개발이 거저된 게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할까, 가로정비로 할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사전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반박을 제대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원 상구역이 열악한 환경, 구릉지, 그리고 주차장이라던가 소방차, 응급차가 제대로 들어다닐 수 없어서 그런 많은 애로점을 극복하는 길은 재개발뿐이 없다. 그거를 반박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상대원 상구역 정비계획 1년 단축할 수 있었던 거는 22년도에 들어가서 23년도에 용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22년도에 시장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재개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1년 당겨달라고 집회동을 통해서 시장 면담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다른 분이 혹시나 된다고 하면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역지정 1년 당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이 우리가 일동에 땅이 넘다가 보니까 계속 지분 쪼개기를 해서 빌라를 짓는 거예요.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계속 사업성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2019년 5월 31일 날 권리산정을 해달라고 해서 권리산정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분 쪼개기 아무리 많이 해도 분양 신청권이 하나만 나올 수 있어서 사업성이 줄어드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구역 초성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김병호 국회의원이 성남시에서 환경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역에 서비스 보조를 정부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상해띠, 완장띠를 메고 가서 제가 성남에서는 상대원 상구역 13동이 최고 환경이 열악하지 않느냐, 상대원 상구역부터 해달라.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환경국장과 성남시장 은수미 시장을 만나서 제가 성남의 상대원이 최고 열악한 환경이지 않냐, 도금공장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 2개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 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금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온천로는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한번 뜻풀이는 좋다고 하나 주민들이 이런 게 조금 민원이 많아서 제가 그거를 취합을 해서 이거를 희망로로 해달라고 상대원 3동 주민센터와 시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제가 희망부동산을 옛날에 했잖아요. 웅천로, 희망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지가 틀려졌나요. 그래서 이미지 쇄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명순 주민대표의 가시권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 공람 안에 대일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성남시청 도시정비과 그리고 시교육청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어필을 많이 해왔고요. 시교육청에 2761부를 구역지정 전에 넣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322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면 구릉지 위에 가운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구릉지에 있다가 보니까 13동 단차 극복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존 도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보면 기존 도로 폐쇄가 되지 않아서 단지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고 이 상태대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깎다가 보면 웅벽이 엄청나게 생기고 아파트를 높게 못 지어서 아파트 동선거리가 짧아져서 환경이 열악하게 되죠. 그런데 학교를 이전하게 돼서 무슨 효과를 얻는지 한번 보세요. 13동 단차 극복이 많이 되고요. 또 웅벽이 생기지 않고 도로로 단지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거 환경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사기막골로 9번 길로 도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무슨 좋은 효과가 있는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삼동 주민센터에서 일동의 주차장 앞쪽으로 길을 내다가 차출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 계획을 공원 뒤쪽으로 하면 엄청 사업성이 좋아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원도 바로 옆에 우리가 쓸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녹지가, 공원가, 산업지원가, 도시정비가 수시로 들어다니면서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신산진 시장님이 선거 때 어떻게 저희 사무실에 들려서 학교 이전하는 것과 공원 뒤쪽으로 나눈 계획을 얘기를 했더니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해주겠다. 이 학교 문제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아직 학교 이전한 애가 없고, 성남시 주변을 봐봐요. 학교 이전하고 싶다 해도 이전한 애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엄청 사업성이 좋아진 거예요. 여기에도 이 도로를 우리 소유자 땅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성이 좋아지고, 또 환경도 바로 공원을 내다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환경이 엄청 좋아지는 계기가 된 거지요. 완충녹지 확장 및 상대와 하이테크밸리 공원 조성.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상대원 3구역에 무슨 공원이 있었나요? 그 일동 파출소 옆에 완충지역이라고 띠식으로 길게 해서 그 성경아파트 파출소 맞은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살고 있지 않는 분이나 있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해져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드론으로 이걸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하이테크밸리 공원 조성해달라고 우리가 작년 2번에 걸쳐서 민원을 넣었더니 도에다가 공원으로 해달라고 이거를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완충지역은 시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금액이 미비하지만 공원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띠식으로 평범한 공원이 아니라 벚꽃길, 편백나무길, 은행나무길, 자작나무길 이런 식으로 둘레길을 하고요. 봄에는 수국축제,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하면 지금 이렇게 소공원으로 할 수 있는 문화축제가 어떻게 되겠나요? 큰 문화축제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원 3구역 주민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시민들이 모두 여기에 한 번 정도 와보고 싶은 동네가 되겠지요. 지하철이 45m 심도 밑으로 하면 지상권 침해를 받지 않아 괜찮은데, 시민들은 내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가는 거를 성남시에서는 꺼려합니다. 완충지역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유상선이 지나가면 어떠나요? 노선에 꺾어지는 폭도 괜찮고 이게 시유지다가 보니까 어떠나요? 보상금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BC값도 많이 상향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위에는 공원, 밑에는 유삼선. 그러면 또 여기에 트럼 대원 사거리에서 또 일동 파출소 BC값이 많이 상향이 되다 보면 지하철 노선하는데 끌어들이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겠지요. 3. 이명순 주민대표회의 향후 추진 목표. 단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단지를 크게 하나, 둘, 3개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관리비와 시설비 절감 효과가 있겠지요. 그리고 연도형 상가 브랜드타운 조성 추진을 위한 상가 보호 및 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충지역을 공원으로 해서 대단지로 만들다가 보면 상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서 연계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도형 상가 죽전에 보면 커피거리, 그 다음에 강명에 보면 패션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상가를 활성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광장 있는 지하에는 회전도로로 해서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어때요? 완충지역 위에는 공원, 지하는 삼동선, 그리고 대원 사거리에서 일동 파출소로 이렇게 성남 1호선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고도제 안화를 통한 건축 메리트 확보.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34층으로 인허가를 내려고 2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29층으로 인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상대원 3구역은 어떠나요? 우리는 영향권을 덜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층을 나누어서 두 개로 고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있는 지역은 한 24층, 밑에는 뭐 42층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에 저층하고 밑에 많이 높일 수 있는 지역하고 적정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고도 제한 완화를 해야 주거환경을 최상으로 이끌면서 분담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시행 인가 때까지 고도 제한 완화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겠죠. 원도심에 있는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을 확보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구역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속해 있죠. 한일시멘트, 쌍용시멘트 공장 이전 어느 개인이 대체부지를 마련을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기후변화과에서 대체부지를 마련을 해서 신축을 할지 아니면 이전을 할지 용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전 계획을 하려고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산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탄원서를 많이 집어서 시장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죠. 오직 조합원의 수익성 주거환경 상황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상대원 상구역 재개발 적임자 바로 이명순입니다. 어때요? 이명순이가 언행일치로 일을 참 잘하고 있죠. 주민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고 다음 향후 계획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주민대표의 향후 추진계획 1. 주민 공람 내에 미비한 계획 보완을 위해서 12월 정비구역 지정 시 사업성 주거환경 최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조속한 위례 3동선 및 성남 1호선 트램 사업 추진 목표로 하겠습니다. 3. 레미콘 공장 이전, 인접 안축녹지 공원화 사업으로 상대원 상구역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 제공을 하겠습니다. 4. 구역 중앙에 지상화 덕계공원 및 지하 교차로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5. 2023년 1월 내에 주민대표 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6. 2030년 내에 1월에 재개발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 분열은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킵니다.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 모두 뭉칩시다. 수진 1구역에서 주민들이 분열이 되다가 보니까 6개월이 사업이 늦어졌죠.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 배가 되다가 보니까 1년도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명순이었습니다.